김동연 지사 반응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아주 강한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제가 선거에서 졌으면 배은망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내가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보답한 거지. 그게 좀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한 게 아닌데 왜 그래? 야, 요거 이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그러니까. 그 귀여운 반응이죠. 아, 요거 좀 귀엽습니까? 예, 좀 짜지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 제가 경기도 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유시민이 경기도지사에 왜 떨어졌는지. 언제 나간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 야, 이거는 귀에 들어오겠다. 이제 제가 왜 졌냐 하면 네. 그때 이제 한 4.4% 정도 졌는데 김문수하고 해가지고. 네. 예, 그 졌는데 얘기 왜 김문수한테 졌다고요? 그 얘기 왜 합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김문수 신경을 씨한테 받지. 난 그런 사람들한테 져.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문수 씨한테 왜 졌냐 하면 제가 그때 이제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네. 고양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네. 고양시에서 지지난 대선 때 경선 후보로 나왔던 최성이라고 있죠. 네. 아, 최성. 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 네. 사람이에요. 지금 더 이상해졌고. 최성 고양시장했던 분 아니에요? 고양시장에서. 네. 그 최성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에서 9만 표, 거의 10만 표 가까이 이겼어요. 제가 몇 표 이겼게요? 고양시에서 2만 표 이겼어요. 네. 무슨 소리냐 하면 안 찍어주고. 오. 시골 지역에서 왕창 깨지고 도시 지역에서 왕창 이겨야 되는데 이제 부천, 뭐 고양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못 이기는 거야. 네. 이기긴 이기는데. 작가님이? 예. 오. 왜 그때가 그래요? 제가 이제 국민참여당 후보로서 단일화 경선에서 진표 형님한테 1% 차이로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하고 많이 다퉜잖아.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열성 지지자들 마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찍어줘야지 단일 후보인데 네. 라고 해서 찍어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시장은 최성을 고양시에서 찍어주고 도지사 종이는 백지를 던져버리거나 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미웠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내가 그냥 와. 그러면 이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하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거야. 아. 이게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유권자들 특히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층에게 마상을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효과가 따른다.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정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고 내가 왜 민주당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나는 틀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당권 선거에 막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이런 당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당원 조건도 없고 대의원 선거로 해서 네. 선거구에 50명씩 대의원 국회의원이 선정하고 다음 위원장 다니고 그때는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다시 그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끌고 와서 당 총재를 뽑고 이런 식의 폐쇄적인 봉건적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점을 계속 이제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때 그거를 지금 민주당처럼 만드는 제도를 했다가 네.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대의원 제도로 가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당은 안 하겠다고 해서 딴 당을 한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낙선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봐요. 꼭 이기고 싶었으면 민주당하고 당 통합선언이라도 하고 선거를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단일 후보야 나 찍어줘 이러고 다녔으니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래서 낙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씨는 그렇게 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자기가 뭐 전략 전술에 능해서 된 게 아니고 대선에 0.7% 지고 난 유권자들 경기도 유권자들이 너무 분하고 지사마저 다 저쪽 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연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경제관리 오래 했고 뭐 행정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밀어줘서 겨우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동연 씨가 하는 거는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대통령 경선 나가서 떨어질 거는 그냥 불문 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다시 나오면 져요. 경선에서.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무슨 도정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에 인사할 때 전부 반명. 옛날 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을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었던 모함하고 물어뜯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캠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요. 그럼 아니, 모르고. 그쪽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럼 그 다음을 염두에 둔 그렇죠.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을 염두에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치를 보는 눈이 없으며 와. 근데 자기가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그 정치인에 대한 신의가 얼마나 없는가. 노무현 정신 뭐 개선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이 전향적으로 몸으로 정치를 익히고 발로 뛰면서 배운 게 아니라
기사로 본 거야 기사로. 그러니까 아. 기사로 보면 기사만 놓고 보면은 친명의 반대말이 친문이고 친노인 것처럼 지금 써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친문 친노를 모으면 아. 친명에 대항하는 자기가 가장 큰 세력이 된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아, 힘을 합쳐서 세력을 더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그쪽에 큰 세력이 있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한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잡으면 나한테 이만큼의 대군이 몰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선 패배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조직이 그대로 가서 도와줬어요. 그럼요. 아, 그래서 우린 다 그래서 알지. 당선이 된 그렇지, 거예요. 당연히. 근데 아.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좀 배제가 됐어요. 지금 아까 배제된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물고 뜯었던 사람들을 거의 다 데려다 썼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근데 그때 그거는 되게 딜을 잘 하셨지. 그 이름도 없는 정당의 대표였잖아. 김동연 네. 당시에 지사가 당시에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난 그래도 이름도 있고 의원도 3명이나 있는 정당의 대표였는데 흥정을 못 해가지고 백수되고 맞아 정치는 흥정을 잘해야 돼. 지난 대선 때 네. 일찌감치 합당해가지고 백수가 됐어. 아, 그런 또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낙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안 될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겠네요. 예, 본인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미 늦었어요. 아, 늦었지. 기분 나쁘시네요 그래도. 늦었대. 이거 어떻게 해. 아, 큰일이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아. 이미 너무 긴 시간을 잘못된 길을 갔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또 뭐냐면요. 이 조기 대선은 이제 치러지는데 그때 지금 이런 분들이 힘을 빼지는 않겠죠? 설마? 힘을 뺀다 한들 치도를 한다 한들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서 보태도 조금 보태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 차이가 빼는 없어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아. 얘기하는 거는 언론이 계속 뗄감으로써 그러겠죠. 당내 맞아요. 분란을 조장하는 그러겠죠. 그 메커니즘에 지금 뭐 고의적이든 몰라서 그러든 거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다.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노리는 거는 일단 민주당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흔들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막 분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인 정치 저관여층이 볼 때 그렇죠. 이게 이제 환멸을 느끼게 만들려는 그걸로 가는 그렇지. 거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화가 나시더라도 뚜껑을 닫아가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런 민주당, 의미잖아요. 민주당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서 네, 이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힘을 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다뤄도 또 이용해. 이거를 네. 또 막 이용하고 악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 만나 주잖아요 지금. 후보가 될 사람은 을 중에 을 수프 을이기 때문에 다 만나서 공선이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고 네. 나처럼 밖에서 뭐 가끔씩 비평하는 놈이 뭐라고 떠드는 거는 이것대로 그냥 가는 거지. 아. 왜 내가 무슨 민주당 당원이기를 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기를 해. 아니죠. 국회의원이기를 해요. 네. 나보고 뭐 했냐고 묻지 마.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역할과 유시민 작가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물론 목표는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의 목표가 목표도 안 같아. 뭐 목표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교체라고 한 큰 가치에서 목표. 그러니까 네. 박구영 교수가 어제 얘기했잖아. 잠시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투쟁하면서 잠시 우리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뭐에 대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잠시 네.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왜냐면 모르지.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너무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요. 저는 지금 당장 빨리 이 내란 세력이 근데 너무 분명히 수면 위로 다 올라와서 그렇죠. 어디가 썩었는지는 보이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순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막 이 욕심이 생기는 저것들을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그렇지. 다시는 저런 맞아요. 소리 저런 짓 못하게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네.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아. 각자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